누가 봐도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투기 엔진을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실질적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외신과 전문 매체를 통해 연달아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에비에이션 위크가 로키드 마틴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의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4,000에서 4,500파운드급 엔진이 유력한 교체 옵션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한 순간 국제 방산계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 매체가 근거 없는 추측을 쓰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지금 왜 한국 엔진을 바라보는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미국 내부에서 터진 공급난입니다. 당초 로키드 마틴이 초기 시제기에 채택했던 윌리엄스 인터내셔널의 4,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비즈니스 제트기 시장에서는 명성이 있었지만 군사용 고난도 대량 양산 체계를 감당하기엔 애초부터 무리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 방산 전문지들도 윌리엄스 엔진은 소량 고가 시장엔 최적화되어 있지만 무리한 방산 물량은 공급 병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고, 결국 로키드는 스스로 양산 리스크를 인정하며 대체 엔진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해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이름이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더 눈여겨볼 지점은 미국이 단순히 기술 대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CA 프로그램은 수천 킬로미터 장거리 임무, F-35와의 유무인 복합작전, 스텔스 탐지 회피, 고기동 고추력까지 요구되는 초고난도 사업입니다. 이런 플랫폼은 엔진 한 개가 흔들리면 전체 시틀이 무너지는 구조인데, 지금 미국은 윌리엄스의 공급 불안으로 인해 개발 일정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이 흔들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비에이션 위크는 하나의 엔진을 두고 생산 가능성과 방산 대응력을 동시에 충족하는 드문 옵션이라고 평가했고, 여러 해외 방산 포럼에서는 한국 엔진이 CCA 구조에 오히려 최적화됐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GAASI, 미국의 프레데터 리퍼 제작사와 UAS 엔진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하나는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추며 실제 미국 국방부 조달 체계에 들어갈 준비를 끝내둔 상태입니다. 그냥 기술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스펙, 미국이 요구하는 생산 속도, 미국이 요구하는 조달 체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죠. 이 조합은 일본도 못하고 유럽도 못하고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차세대 주력 무인 전투기 사업을 지키기 위해 엔진을 어디서든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마침 한국은 누리호 FA50K F21 UAV 엔진 개발로 축적된 데이터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당장 써도 되는 수준의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신이 한국산 엔진을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실제적 옵션이라고 적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이미 주요 공급국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조차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하면 미국이 향후 5년 안에 한국산 엔진을 자국 차세대 무인 전투기 CCA 표준 사양으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업계에서는 필연적 흐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직접 인정한 공급망 공백이 그 출발점입니다. 윌리엄스 인터내셔널은 기술력은 있지만 방산 물량을 감당할 대량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분명합니다. 이미 공급 병목으로 일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로키드 마틴이 CCA 양산 속도를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글로벌 파트너가 필수입니다. 이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하게 단기간 대량 조달, 방산용 커스터마이징, 해외 생산 거점 확보 3박자를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둘째, 기술적 궁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미국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들은 F-35와 직접 연동되는 고기동 고추력 플랫폼으로 기존 소형 엔진보다 더 높은 열효율 추력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나가 개발 중인 4,000에서 4,500파운드급 엔진은 CCA 스펙과 거의 일치하며 심지어 스텔스 무인기 운용에 유리한 저열 신호 설계까지 고려된 차세대 구조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하나 엔진이 스펙상으로 미국 차세대 무인기와 가장 적합하다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시험 속도와 데이터 축적량에서 이미 하나가 미국 업체를 앞서고 있습니다. 누리호 엔진군만 130회 이상의 연소 데이터를 축적했고, 국내 스타트업까지 참여한 UAS 하이브리드 엔진 시험 결과까지 합치면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는 미국보다 2배 이상 빠른 수준입니다. 미국이 9년 걸린 재사용 엔진 상용화를 한국이 5년 로드맵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폭발적인 시험 속도 때문입니다. 엔진 개발은 누가 빨리 많이 시험하느냐가 승부인데, 지금 한국이 그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는 건 미국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넷째, 미국 방산 생태계 내부에서 이미 한국 엔진을 받아들일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GAASI와의 협력, 미국 현지 생산 라인 확대, 미 국방부 조달 체계와의 연계 장치 등을 보면 한국 엔진이 수출 후보가 아니라 실사용 전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 기반 공급망을 강화하는 디펜스 인더스트리얼 베이스 전략을 추진 중인데 한국은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국 항공우주 업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는 한국의 엔진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입니다. 최근 해외 전문지들이 꼽는 공통된 키워드는 놀랍게도 기술 성숙도와 산업 규모 대비 압도적인 개발 속도입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군용 엔진 개발 경험이 소형 터보팬 분야로 확장되면서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만 다루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한국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장수명 엔진 기술을 실전급으로 끌어올린 능력입니다. 무인 전투기용 엔진은 단순히 출력만 높다고 해결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이착륙, 고고도 채공, 극한 온도 변화와 기체 진동까지 버텨야 하기 때문에 최소 1500에서 2000시간 이상의 내구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5500파운드급 급유기 훈련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내구성 기술을 소형 터보팬에도 그대로 전이시키며 장수명 구조체 설계 저열연소 고내압 베어링 같은 핵심 기술들을 빠르게 내재화했습니다. 또 하나 해외 언론을 놀라게 한 요소는 압도적인 데이터 확보 능력입니다. 소형 엔진은 반복 시험을 통해 연소 안정성 데이터를 쌓는 것이 핵심인데 한국은 누리호 엔진군 개발 과정에서 연간 수십 회에 달하는 대규모 연소 시험을 실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생산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은 초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험 데이터 축적 단계를 이미 절반 이상 건너뛰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록적 시험량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업체들이 연간 5에서 7회 수준의 시험에 머물렀던 것을 생각하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대량 생산 체계가 더해지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현무 계열 미사일, FA-50 훈련기 등 한국 무기는 국제시장에서 안정적 공급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하나와 카이, LIG넥스1 등 대형 제조사가 국가적 공급망을 이뤄 월 단위 대량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무인 전투기처럼 수백에서 수천 대 단위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은 기술과 생산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드문 국가라며 대량 공급이 필수적인 무인기 UAS 시장에서 한국이 믿기 힘든 속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대목은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엔진 개발 속도와 산업 기반을 보면 향후 10년은 한국이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의 가장 거센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면허 생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체 연소기 터빈 압축기 제어기까지 개발하며 원천 기술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확보해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20에서 30년에 걸쳐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 10년 남짓한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따라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방산 우주항공 엔진 개발 경험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리호 엔진 개발에서 얻은 고출력 연소 데이터, 하나가 축적한 장수명 터빈 제조 기술, 카이와 LIG넥스1이 쌓아온 항공전자 추력 제어 시스템 기술까지 과거에는 각 분야로 흩어져 있던 기술이 이제 하나의 한국형 항공엔진 플랫폼으로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 유럽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기술 개발, 양산, 성능 검증, 실전 투입까지 하나의 국가 공급망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는 엔진 사업에서 치명적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KF-21의 엔진 국산화도 가능한가입니다. 최근 한국 항공우주업계 분위기는 의외로 낙관적입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5세대급 고성능 전투기 엔진 개발이 누리호 엔진 소형 터보팬 고내구성 군용 엔진 개발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이제는 장기 로드맵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이미 가장 난도가 높은 핵심 기술부터 역순으로 개발해온 전략이 있습니다. 고온 연소기, 저압 고압 압축기, 고내열 터빈, 애프터버너 전투기 엔진의 심장부라 불리는 모듈들이 현재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이미 시제품 제작 단계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2030년대 중반에 초기형 국산 전투기 엔진을 확보하고 2040년대에 실전형 엔진을 완성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상상하기 힘들던 속도지만 시험 인프라 데이터 생산 체계 인력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지금은 오히려 현실적인 로드맵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흐름은 명확합니다. 소형 터보팬, 중형 군용 엔진,
재사용 로켓 엔진, 전투기 엔진 이 순서로 기술이 확장되며 항공 엔진 산업에서 거의 유일한 풀스택 개발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세계 엔진 시장은 기존 미국 유럽 업체 중심의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무인 전투기 스텔스 UAV 하이브리드 고성능 엔진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추격자가 아니라 잠재적 선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KF-21 엔진 국산화라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최종 목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